갑상선암은 말 그대로 갑상선에 생긴 모든 암을 말하는데요. 갑상샘은 목 한가운데 위치한 나비 모양의 기관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심장을 뛰게 하고 장을 움직이게 하며 몸의 열도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태아의 신경과 근골격계의 성장을 돕는 기능으로 엄마한테도 태아한테도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대다수의 갑상선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명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요인들은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거나 몇몇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나타나는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경부 쪽의 방사선 노출력도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대부분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는 CT나 엑스레이 정도의 방사선량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고 두경부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나 핵 원전 등에서 피폭되는 경우와 같이 다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경우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요오드가 포함된 음식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혹은 요오드 결핍이 발생할 정도로 부족하게 섭취한 경우, 과체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암 외의 일부 갑상선 질환 같은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암 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갑상선암의 급속한 증가는 조기 검진과 진단 방법의 발달이 가장 큽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만져지는 갑상선 혹만 검사했다면 현재는 만져지지 않는 크기의 작은 갑상선암도 초음파와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검진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암이 자라게 되면 목 앞쪽에 혹이 만져지거나 통증 또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쉰 목소리, 연하곤란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진행이 더디고 예후가 좋아서 거북이암, 착한암 등 좋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요.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는 하지만 착한 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암세포의 구조가 나빠진 암의 경우는 치료가 어려운데요. 여기에 드물지만 갑상선암 중 1%에서 2%를 차지하는 역형성암은 진단 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흔하며 5년 생존율이 7%에 불과합니다. 갑상선암의 대부분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상선암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갑상선 유두암은 분화도가 좋은 암으로 재발률과 사망률이 매우 낮고 진행 속도가 느려서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갑상선 유두암 중 크기가 작고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 또는 원격 전이가 없으면서 피막 외 침범도 없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술 대신 적극적 추적 관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적 관찰을 하는 동안에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의 크기나 모양 등을 확인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수술 시기를 조율할 수 있겠습니다. 조기 진단으로 발견한 갑상선암은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갑상선암은 수술 치료가 기본인데요. 최근에는 갑상선암이 발견되더라도 수술을 권하지 않고 초음파를 통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은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과 갑상선의 한쪽 옆만 제거하는 옆절제술이 있는데 최근에는 암의 조기 발견으로 옆절제술의 빈도가 증가하였지만 암의 크기가 크거나 갑상선 바깥으로 피막 외 침범이 점영하거나 혹은 주변 림프절의 전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절제술이 권고됩니다. 갑상선 수질암이나 분화도가 나쁜 역형성 암은 일반적으로 전절제술이 권고되지만 역형성 암의 경우 주변 주요 기관의 침범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많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종류, 암의 크기,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절제 범위에 따라 갑상선 좌우 양쪽과 그 사이 조직 전부를 제거하는 전절제술과 암이 침범한 한쪽만 제거하는 반절제술로 나뉘는데요.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환자의 추적 관찰이 용이하며 재발률이 한쪽 옆절제에 비해 낮고 수술적 치료 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재발에 대한 환자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수술 간의 생존율의 차이는 크게 없으며 다만 한쪽만 절제한 경우 재발률이 전절제에 비해 높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갑상선암은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잘 일어나며 20에서 5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술 시에 갑상선 주위 림프절의 절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갑상선암 수술은 목 앞쪽을 절개하여 수술 흉터가 목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흉터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실리콘 밴드 같은 흉터 제품을 이용하여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수술 방법을 이용하면 목에 흉터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겨드랑이, 유륜 부위, 귀 뒤, 턱 밑, 구강 등 목이 아닌 다른 부위를 절개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기존 수술보다 흉터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게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재발 우려가 다소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사성 요오드를 치료받게 됩니다. 정상 갑상선 세포와 갑상선 암세포는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기 위해 요오드가 필요한데요. 아주 소량의 방사성 요오드를 먹고 며칠 후 전신 촬영하면 암세포가 남아있는지 촬영할 수 있으며 많은 용량을 투여하면 정상 갑상선 세포와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세포들은 요오드를 섭취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방사성을 띠는 요오드를 복용하면 갑상선암 세포가 이를 섭취하게 되고 이후 방사선이 방출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환자분들은 갑상선 세포의 방사성 요오드 섭취를 최대화하기 위해 보통 치료 전 7에서 10일 정도 저요오드 시기를 하게 됩니다. 치료 후에는 낮은 정도이기는 하지만 타액, 소변, 혹은 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방사선이 피폭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치료 후 24시간 정도까지는 주변인들과 1.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같은 컵이나 수건, 칫솔 등을 공유하는 것을 피하고 같이 취침하거나 성적 접촉 역시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기간은 치료에 이용된 방사선 양이나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의 양, 제거되는 속도 등에 따라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주까지 환자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갑상샘 암의 완치율은 5년보다는 10년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워낙 천천히 자라는 특성상 늦게 재발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생존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암이 장기 내에만 있는 제한적 상황에서는 거의 100% 완치율을 보이고 암이 주변 림프샘이나 주변 조직 등으로 적은 침윤을 보이는 국소적 침범이 있을 때도 꾸준히 치료하면 94% 정도 완치됩니다. 일반적인 건강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고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환자분들은 약물을 꾸준히 잘 복용해야 하고 암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병원에 내원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잘 시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면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나요? 전절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전부 제거되기 때문에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지만 옆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반대쪽에 남은 갑상선이 충분히 기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안 드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유방암 환자들이 갑상선 암에 더 잘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유방암이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모두 생존율이 좋은 암이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도중에 갑상선암 또는 유방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방암 환자들에서 갑상선암이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 암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갑상선암을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인데요. 특히 갑상선암 관련 시기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김, 미역, 다시마 등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해조류를 피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해조류, 생선 등과 갑상선암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향후 예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권고드립니다. 만일 갑상선암이 진단되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태 확인 후 의료진과 잘 상의해서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